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자, 내비게이션 기억법 우리 또 공부하러 이렇게 모였는데요. 지난주에 그 서대문구 뒷부분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가 마쳤고요.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서울 전역의 그 지도를 이렇게 그려놓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서울 전체는 몇 개구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25개국. 예, 25개구로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이렇게 적혀 있죠? 강남에 몇 개? 1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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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북이 14개. 그래서 전체가 25개 군데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은 십진법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십진법이니까 그 10개씩 이렇게 지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11개구를 10개구로 만들고 또 강북은 14개구를 10개구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에는 한 개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2개 구를 하나로만 붙이면 돼요.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 블로그하고 금천구. 구로하고 금천구예요. 얘네 둘을 갖다가 아이고 이게 제가 됐구나 메모로 구로하고 금천구를 하나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0개가 이제 된 건데 강북은 14개구니까 이 합쳐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씩 더 이제 연결을 했는데 어쨌든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갖고 강북은 그러니까 서울이 원래 도심 뭐 지금 원도심 또는 다른 말로는 구도심이라고 할 텐데 여기가 원래 그 출발지이잖아요. 조선시대부터 그 한양을 세웠던 그런 곳이 여기가 이제 다 저기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북한하고 3파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태라 수도가 여기 서울인데 이 서울이 북한과 그 거리가 너무 가까워요. 그래서 자꾸 이제 이쪽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그 정책을 이제 쓰게 돼서 이제 밑으로 강남으로 많은 그 중심들이 이동이 됐지만 뭐 그래도 여러 가지 행정 관사라든지 예전에 그런 그 중심을 이루었던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여기에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옛날 유적 같은 거, 고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특히나 더 이쪽에 많이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구도심으로 14개 군데 이거를 10개로 이제 줄여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지금 서울의 가장 중심이 사실은 여기가 돼야 될 텐데, 우리 이제 내비게이션 기억법을 처음 만드신 분이 이 강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강남부터 시작하게 된 이유는 아마 강남이 세계적인 그런 그 도시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거기서부터 출발을 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강남 지역에서도 여기가 바로 첫 출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강동구가. 그래서 강동구가 0번부터 9번까지 해당이 되잖아요. 우리 그 기억부 번호를 보면. 그래갖고 강동구에서 시작해갖고 강남은 어디서 끝나냐면 여기 강서구에서 끝나요. 그래서 강서구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90에서 네, 99번까지. 90에서 99번까지예요. 강서구에 우리가 이제 중심, 이렇게 중요하게 봐둬야 될 부분이 여기가 조금 다른 구하고는 달리 좀 독특하게 여기에 뭐가 많이 모여 있죠? 인공폭포? 강서구가, 응? 인공폭포? 인공폭포? 인공폭포도 있어요. 그렇지만 다른 데도 인공폭포 있을 수 있는데 자, 여기 공항. 강서구 공항. 조금 더 나가면 김포공항. 예, 예, 맞아요. 그 공항이 있어요. 공항. 이쪽에 이제 김포 그쪽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더 나가면 서해로 이제 가게 될 거예요. 어, 여기 강동구는 뭐 이쪽 옆으로 가면 경기도 또 강원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강서구에는 예, 우리가 진출하는데 우리나라 지도를 보면 동쪽으로는 동해가 있고 서쪽으로는 물론 서해가 있지만 서쪽으로 조금 더 저기 하면 그 서해까지 가기 전에 중국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륙과 대륙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공항이 여기 강동구 쪽에 이런 동쪽이 아니고 서쪽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나라 그 지형을 생각하고 여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 저기 공항이 여기에 있어요. 강서구에. 강서구에서 지금은 이제 김포공항 있고 김포에서 지금은 김포공항보다 어디를 많이 이용해요? 인천공항. 인천국제공항을 많이 이용하죠. 그래서 인천도 보면 서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강서구에는 우리나라 그 뭐 3대까지라고 해야 돼. 하여튼 2대 그런 큰 항공회사가 여기 있어요. 뭐뭐가 있죠? 아시아나하고 어, 대한항공. 그죠. 우리나라 국격기라고 하는 대한항공이 여기에 있죠. 대한항공이 몇 번이에요? 대한항공. 대한항공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기내식을 만드는데 대한항공 가면 대한항공을 타고 여행을 하면 뭐 아시아나도 마찬가지지만 항공기에서 그 기내식을 주죠. 생선구이. 예, 맞아요. 생선구이. 그래서 기내식에 생선구이를 주는데
그 생선 구이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막 연기가 막 많이 나겠죠. 네. 물론 안 나게 하겠지만 우리가 그냥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에서는 그 기내식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그런 메뉴가 사실은 생선구이는 아니에요. 뭐를 좋아한다고 그래요? 불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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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맞아요. 우리나라 그 불고기하고 비빔밥은 비빔밥. 예, 네.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도 좋아하고 전 세계 사람들도 좋아하는 그런 메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에 보면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여기 강서구에 다 위치했는데 그 항공회사 옆에 케이터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케이터링. 케이터링이라는 게 바로 출장 요리하는 곳이거든요. 대형 큰 그러니까 그 대한항공의 기내식을 공급하려니까 그런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다가 그렇게 식당을 저기 할 수는 없고 이미 만들어진 걸 갖다가 비행기에다 실는 거잖아요. 근데 비행기에다 실기 전에 그 음식을 만드는 그 장소가 바로 케이터링이라고 하는 그런 저기 급식 업체죠, 말하자면. 그런 것이 바로 여기 강서구에 있어요. 그 대한항공에도 있고 그 아시아나 항공에도 있고. 그래서 대한항공은 몇 번이라고요? 92번. 92번이에요. 자, 그러면 대한항공하고 또 상벽을 이루는 것은 그다음 우리 많이 아는 항공회사가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항공이에요. 아시아나 항공은 몇 번이에요? 93번. 네, 93번이에요. 자, 우리가 항공,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여행을 하는데 요즘에는 그 항공 그 기름이 이제 뭐야, 유류가 올라가지고 여행할 때 그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가장 많이 드는 게 비행기 값이잖아요. 비행기 그 탑승하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렴한 거 찾아서 사람들이 여행을 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말고 요즘에 많이 등장한 게 뭐예요? 저가 항공이라 해갖고 소규모의 그런 그 항공 회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조금 더 저렴하게 이렇게 여행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렴하긴 하지만 또 안전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웬만하면 이제 대한항공을 이용하려고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만 경비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차선책으로 택한 것이 어디예요? 항공. 아시아나 항공이에요. 아시아나 항공. 자, 학생들이 이게 저기 수험생활 마치고 고3 생활 마치고 이제 수능도 보고 이제 수학여행을 한 번씩 가는데 그때 이용하는 항공이 뭐다? 아시아나항공. 응?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을 해요. 학생들은 아무래도 좀 경비 면에서 이제 좀 어려우니까 조금 더 저렴한 그런 그 아시아나, 그러니까 완전히 저렴한 저가 항공은 그렇고 일단 그 중간적인 그런 그 아시아나 항공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시아나 항공은 고3 학생들이 그런 수학여행이나 뭐 여행하기에 딱 좋아요. 그래서 몇 번이에요? 93번. 응? 고3이니까. 93번. 93번. 93번이에요. 고3이나 고3이나 발음 하나 93번. 차이죠? 그래서 네. 아시아나 항공은 몇 번이라고요? 93번. 93번이에요. 그러면 대한항공은 92번. 92번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90번부터 시작하잖아요. 강서구가. 네. 네. 그래서 강서구는 조금 전에도 이제 제가 특징적인 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는 항공과 관련된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있어요. 이 구가. 우리 작년에 여기 강서구 구청장 저기 구청장이었죠. 네. 구청장 네. 선거도 있고 막 그래갖고 조금 여기가 핫한 그런 곳이 됐었는데 어쨌든 이 지역이 이제 그런 곳이하고 그래서 항공과 관련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국내선 공항 청사도 여기에 있어요. 강서구에. 네, 국내선 공항 청사는 몇 번일까요? 10번. 3번. 92번. 90번이에요. 90번. 예. 아. 국내선 공항 청사가 예전에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설이 조금 그랬나 봐요. 그래서 겨울에 여기 어떨까요? 국내선 공항 청사가? 추워요. 여기 어떻게 뭘 피운 거예요? 부동산을 키웠어요. 낙엽 피운 거예요. 실제예요? 아니에요? 아니요, 메타예요. 메타예요. 그냥 우리가 여기 장소 기억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스토리예요. 자, 그래서 어찌됐든 지금 이제 강서구 10개 지역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10개 지역에서 지금 벌써 3개가 항공과 관련된 곳이죠. 예, 네. 90번이 그 뭐야 국내선 공항 국내선 청사. 공항청사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92번이 대한항공이고 93번이 뭐야? 93번은 아시아나항공.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해서 벌써 항공과 관련된 네. 부분이 많이 있는 데가 여기 있다라는 것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한 것도 이렇게 다시 점검을 해봤는데, 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곳은 여기 서대문구이죠. 여기가 중구죠? 네. 시청 여기 이 지역이 가장 중심인 중구예요. 그러니까 시청은 그러면 몇 번이에요? 100번. 100번이에요. 100번. 0번. 시청에는 100번. 빵집 네, 빵집 100번. 몇 호점이 있어요? 빵집 몇 호점이 있어요?
여기 1호점, 1호점. 네, 막 1호점이에요. 오늘은 잘 안 넘어가시네요. 네. 지난주에 저한테 많이 당하시더니. 네. 그럼 빵집 본점은 어디 있어요? 광주. 강남에 강남에 어디예요? 영돈 걔가 뭐야? 여기 강동구이죠. 1차선 허브공원. 1차선 어디? 허브공원. 일자산? 1차선 허브공원. 천문공원에 있겠죠. 천문공원. 일자산이 왜 일자산이에요? 산이 그렇게 생겼던 산의 모양, 모양. 산의 모양이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잖아요. 산 모양 그릴 네. 때. 그래서 한자로 쓸 적에도 이거를 모양을 본떠 갖고 만든 게 이 몇 산자라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일자산은 그냥 산이 이렇게 일자로 생겼어요. 각져서 이렇게 안 되고 거의 이렇게 평평하게 일자로 생겼어요. 돼요. 그래서 일자산이라는 일자산. 산이 여기 이제 거기 천문공원. 오른쪽 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올라가서 사람들이 뭐 해맞이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이제 잠깐 그 하늘 관측할 수 있는 그런 천문대도 있어요. 조그만한. 네, 그래서 일자산 허브 천문공원 거기가 바로 우리 여기 지금 출발하는 가장 첫 번째 처음. 명번이에요. 빵집에 본점. 있어요. 그러면 전국에 빵집은 몇 개가 있다고 했어요? 본점은 하나 있고 나머지? 자, 그렇게 생각하면 자, 영리 이제 본점이에요. 그러면 네. 1호점은 몇 번이에요? 100번. 1호점은 100번이 100번. 잘 안 써지네. 그럼 2호점은 200번. 200번이에요. 3호점은 300번. 3호점은 300번이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1400. 1100번까지 가는 거예요. 1100번. 우리 여기 내비게이션 기억법이 0번부터 시작해갖고 정확하게는 1169번까지 있어요. 0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169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몇 개예요? 12개. 아니. 여기에 지금 그러면 이 장소가 300, 0번부터 1170개. 그렇죠. 1170개예요. 언제 생각하면 1169로 끝나니까 1169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네. 1부터 시작할 때죠. 그래서 네. 0부터 시작했으니까 1170개가 1170개.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냥 뭉뚱그려서 1200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1170개고 1170개. 그래서 우리나라 이 전역을 여기 지금 서울 지도만 나와 있지만 전체 지도를 어떻게 한 거예요? 12개 권역으로 나눈 거예요. 12개 권역으로. 그래서 각 권역마다 100개씩 장소를 선정해가지고 그 공부를 우리가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0개 네. 선정한 것은 아무렇게나 선정한 게 아니고 정말 역사적으로도 의의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지역들, 역사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육적인 거, 문화적인 거, 뭐 이런 종합적인 것을 해서 장소 설정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장소만 여행해도, 이 장소만 공부를 해도 굉장히 상식의 폭이 넓어지고 그것을 잘 숙달시켜갖고 자기가 공부하는 데 적용하면 기억력을 엄청 향상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좋은 방법이 바로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이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제가 여기 쓰다가 말하는데 1호점, 2호점, 3호점이에요. 얘네들 다 뭐예요? 빵집. 네, 빵집이에요. 빵집. 여기에 가면 다 빵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번은 어디에 빵집이 있는 거예요? 서울시청. 그죠. 서울시청에 아주 뭐랄까 근사한 빵집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기 이제 서대문고 공부를 하면서 여기까지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러면 서대문고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120에서 129. 9번까지. 120에서 129번까지예요. 자, 2층 버스를 타고 학생들이 간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2층 버스를 타고 학생들이 간 곳? 2층 버스는 내비게이션, 용성대학교. 어? 연세대학교. 네,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는 아니에요. 연구전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많이 저기 하는데 고려대학교는 저 뒤에 나와요. 네. 연세대학교예요. 연세대학교는 그러니까 무슨 구에 있나? 127번. 서대문고. 서대문구에 있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는 외국인 선교사가 이제 그런 세운 학교인데 연희 전문과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는 그 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3대 학교 해갖고 뭐 스카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서울대, K는 네. 이제 고려대학을 얘기하겠죠. 고려대, Y는 연세대. 연세대학교. 연세대. 대학의 이니셜을 따가지고 스카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고 보니까 가장 뭐 상위권 대학이다 이래서 또 우리가 하늘을 뜻하는 스카이에 높이 있으니까 그거와 이렇게 또 맞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래서 이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각 대학은 그 고3이나 고등학교, 뭐 중고생도 그렇고, 어떤 때는 막 일찍부터, 초등학생 때부터 또 막 이런데 그 대학을 투어하는 그런 학부모들도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막 여성적인 그 학부모들은 미국의 그 유명한 대학까지만 아이들 그 투어를 시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2004년인가? 그때 뉴욕을 가게 됐었는데, 2003년이구나. 거기 가서 이제 그, 뭐 하버드라든지, 뭐 이제 그 대학들을 갖다가 그 방문을 하는데, 거기 가서 이렇게 막 설명을 듣고 이야기 듣는 가운데 보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이 막 거기 보이는 거예요, 어린애들이. 그래서 알고 보니까 또 더군다나 제가 살고 있는 대전에서 온 아이들이더라고요. 그 안내자가 저기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왔냐 했더니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부모님들이 보내줘가지고 캠퍼스 투어를 하는 거예요, 일찍부터.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그런 꿈을 키워준다 해가지고 방학을 이용해서 거기에 애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참 부모를 잘 만난 거죠. 맞아. 하버드 대학 가서 막 그런 동상 같은 거 만져보고 그 캠퍼스 교정 거닐고 막 하는 것을 이제 본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3년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얘네들은 행복한 아이들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간에 이제 뭐 그렇게 외국까지 가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교육열이 있고 막 저기 한 그 학부모나 학교에서는 방학 때 같은 때 많이 캠퍼스 투어를 해요. 이렇게 계획을 세워갖고 특별히 이제 서울에 지금 얘기한 스카이 이런 쪽에는 캠퍼스 투어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연세대학교의 아이들이 캠퍼스 투어하러 뭐로 왔어요? 2층 버스 타고 2층 왔어요. 버스 타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가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몇 번이라고요? 127번. 127번이에요. 자, 그러면 127번을 우리가 했는데, 그냥 27번은 어디일까요? 그냥 27. 어디, 강남에 있죠? 예. 네. 자, 강남은 아까 11개구인데, 우리가 10개구를 고쳐서 공부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네. 지금, 그 삼릉공원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우리 병림쌤이. 자, 그러면 삼릉공원은 몇 번이에요? 27번. 27번이에요. 2층 버스 타고 거기 간 거예요. 3능이니까 능이 몇 개란 얘기예요? 3개예요. 3개예요. 그래서 어떤 능일까요? 정능, 정능, 응, 선능, 정능, 뭐더라? 그죠. 선능하고 정능하고 정능. 합쳐서 선정능이라고 한 거예요. 선정능인데 그것을 더 그냥 뭉뚱그려서 삼능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선능은 성종하고 그의 부인이죠. 정현왕 두 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하나는 이제 정능 11대 예, 중종. 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선정능, 삼능공원인 거죠. 근데 우리 그냥 그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은 그 선능역 이렇게 네. 아마 3호선인가 거기에 아마 있을 거예요. 보게 될 텐데 이제 그 가까이에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같이 그런 그 기억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삼릉공원 강남에서는 27번이었었죠. 그러니까 강남에 27번이니까 거기가 구로는 무슨 구예요? 서초구. 서초구? 서초구는 강남구? 강남구. 20번대가 아니, 예, 강남구예요, 강남구. 예, 강남구. 강남구가 몇 번부터 몇 번까지일까요? 20에서 29번까지. 아, 예, 29번까지. 20에서 29번이에요. 서초구는요? 서초구는 30번부터 39번까지. 그렇죠. 30에서 39번까지예요. 그래서 30번은 우리가 해시태그로 뭐로 알고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삼성전자를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서초구에 가장 그 삼성전자 직원들이 이렇게 야유회 뭐 워크숍 간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해리선. 세비섬이라고 하는 그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장 할 적에 역점적으로 그 만들었던 섬이에요. 플로팅 섬이라고 해갖고 그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 그런 섬이에요. 예, 그래갖고 인공으로 만들어진 섬인데 아무튼 굉장히 또 랜드마크로 서울의 그 랜드마크로 이렇게 알려진 그런 섬이 바로 세비섬인데 거기에 누가 놀러 왔다고요? 삼성전자 직원들이. 삼성전자 직원들이.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에요? 30번. 맞아요. 30번이에요. 예, 잘 기억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지금 서대문고 다시 돌아올게요. 자, 서대문고에서 그 학생들이 2층 버스 타고 간 곳이 어디예요?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였어요. 자, 그러면 이팔 청춘인 그런 사람들이 간 곳이 있어요?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여대. 이화여자대학교는 이팔 청춘인 사람만 갈 수 있어요. 28번. 이팔 청춘하면 몇 살이에요? 28살. 16. 16살이죠? 예.
16. 여기 지금 이팔 어떻게 점. 될지 모르겠는데. 28이 16이니까. 28, 16인데, 저기 16살이 됐을까요? 제가 이게 쓴 글자가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이게? 보이시나? 좀 크게 써야 되는데. 이게 무슨 자일까요? 네 쌀자가 들어있네. 공네. 이게 오이 과자예요. 오이 과자. 오이과. 오이를 과라고 부르나 봐요, 한자로. 그런데 네. 이 오이 과자를 갖다가 잘 안 되는데 이렇게 나누면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파자라고 그래요. 글자를 갖다 깨트린다 그래갖고. 글자를 깨트리는 그 파자를 하면 8팔자가 2개 나온대요. 이렇게 네. 2개 나온대요. 얘네를.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이 있죠. 관연한 딸이 있어서 뭐 출가를 못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네. 관연하는 할 때 그 과자가 이거래거든요. 많이 먹었다고, 나이 많이 먹었다고. 그래서 그래서 그 과자를 갖다가 파자를 하면 이렇게 8팔자가 2개 나온대요. 8팔자가 2개니까 결국에 몇이에요? 88살일까요? 16. 16. 16이죠, 16. 팔이 2개니까. 그래서 16살을 우리가 이팔 청춘이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부터 나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화여대는 이렇게 관연한 이팔 청춘인 그런 천연대라고 해야 될까? 하여튼 여성들이 간 그런 대학이 바로 여기 이화여대예요. 이화여대 몇 번이라고요? 128번. 네, 128번이에요. 자, 강남에서는 28번이 어디였을까요? 거기도 이팔 청춘들이 막 저기했는데. 한국공항무역센터. 코엑스죠? 예. 코엑스 무역전시관이죠? 그 코엑스 무역전시관에 이팔 청춘들이 와서 뭐를 했어요? 모르겠어요. 악어 이빨? 악어. 맞아요. 악어 이빨도 얘기를 했었는데, 악어 같은 거 잡아가지고, 악어 가죽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뭐, 백을 명품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만들어서 코엑스에서 막 파는 파는 거예요. 판매하는 어. 거예요. 그런 얘기 해드렸었죠. 그래서 네. 강남에 있는 코엑스는 몇 번이다? 28번이다. 28번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이거를 하다가 말았을 거예요. 독도체험관. 자, 네. 독도체험관이 몇 번이에요? 126번. 126번이에요. 독도체험관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비행기 이름이에요. 비행기 이륙. 이륙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예, 126번이니까. 자, 서울에서 독도를 가서 체험하려면 어떻게, 실제로? 배도 타고, 비행기도 타고, 막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비행기 타고. 네. 비행기까지는 거기에 도착을 안 하겠지만, 어쨌든, 독도까지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가장 가까운 어디 부산이나 아니면 대구나 뭐 이런 쪽에 갔다가 거기서 다시 배 타고 이제 가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어쨌든 비행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거기에 가지 않아도 서울에서 이제 독도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 관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독도 체험관으로. 그래서 이 독도 체험관은 잠깐만요. 지난번에 못 보여드렸는데 지금 보이시죠? 위에 등록이 블로그가 안 보여요. 보이시죠? 일출은 보이는데. 블로그가 보이시죠? 네네네. 네. 자, 여기 독도 체험관. 이렇게 이제 네. 독도 모양을 이렇게 안에다 해놓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도 체험관에 가기 위해서 이렇게 비행기 막 띄운 거, 이거를 인공지능을 그려보라고 했더니 이렇게 그려준 이륙하는 거예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독도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가장 처음 일찍 해를 만나는 곳이 바로 여기 이렇게 제목을 썼죠. 대한민국의 아침을 여는 섬 독도. 동쪽에 있으니까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동쪽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독도. 네. 그래서 독도에서 조금 더 가면 어디예요? 일본? 네, 일본이겠죠. 그래서 일본이 자꾸 여기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자기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우리가 이제 결코 뺏기면 안 되는 그런 곳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 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아침을 여는 섬이다, 독도. 그래서 여기 지난 시간에 이거 못했거든요.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정광태예요. 정광태예요. 예, 그 개그맨인데 이름이 지난 시간에 생각이 안 났어요.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쑥스럽죠? 울릉도 동남쪽 백길 따라 이래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 그 누가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 땅 경상북도 울릉은 도동산
평방미터 우물 하나 분함 꼭 도는 우리 땅 자, 지금 보니까 잠실체육관 현지 생방송이라고 아, 이게 83년. 83년에 했네요. 그러니까 네. 지금 몇 년 됐어요? 40년 더 됐나? 42년 우리 아들이 42살인데. 어, 41년 전에 얘기예요. 네. 그 어쨌든 춤 동작 같은 거 보면 정말 옛날 같은 느낌 나죠. 네. 아까 그 백댄서들이 하는 거 보면은 그런 느낌이 났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정강태인데 이 가사도 지금 많이 고쳐졌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할까? 계산했어. 예, 개살하고 실제로 그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울릉도 백길 따라 동남쪽 뭐 200리라고 돼 있는데 그 200리 이런 것이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와닿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킬로미터로 고쳐가지고 뭐 87K 이렇게 부르고 막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가사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지금 인터넷 찾아보니까 그런 곳이 바로 여기 이제 독도 얘기하다가 울릉도까지 가는데 어쨌든 울릉도 그 얘기가 나와서 독도 체험관이 몇 번이라고요? 126번. 126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쪽에 강남에서는 26번이 어디예요? 삼성 서울병원. 네, 삼성 서울병원이에요. 그때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렸을까요? 이건희 회장이. 맞아요. 삼성 삼성 아파가지고 이건희 회장이 아파가지고, 아파서 이게, 미국 국사에서 미국 비행기를 갔어요. 태워서 미국으로 맞아요. 삼성 서울병원 그 옥상에 막 굉장히 부호니까 정말 비행장까지 갇혀져가지고 거기서 미국으로 막 날아가는. 그 미국에 어떤 병원 간다고 그랬죠? 응? 제가 그 유명한 병원들 말씀드렸는데, 점수 홈키스? 존스 호킨스 병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치자면은 뭐 서울대학병원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존스 호킨스 병원, 존스 호킨스 병원이라는 진짜 그런 병원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강남에 26번이고 여기 강북에서는 126번인 독도 체험관. 독도 또 체험관. 체험관. 그래서 아까 2층 버스 타고 간 곳이 어디라고요? 연세대학교. 자, 그래서 얘기를 했고요. 굉장히 그 템플스테이가 잘 돼 있어갖고 사람들이 막 이사 간 곳이 있어요. 이사 갔어. 공원사. 어딜까요? 공원사 네, 거기 공원사. 어디라고요? 공원사. 공원사. 여기 공원사 있죠? 네, 여기가 바로 거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에 그 이삿짐, 뭐랄까, 가방 싸들고 막 오는 거 그림 제가 그 블로그에 그려놨거든요.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24번이에요. 강남에서는 어딜까요? 공원사. 강남에서, 아니, 강남에서 공원사. 24번. 국기원이에요. 국기원. 국기원이죠. 국기원은 뭐 하는 데예요? 세계 태권도 태권도 본부. 본부 맞아요. 우리나라가 태권도 본산이잖아요. 그래서 태권도 본산 있는 곳이 바로 국기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세계대회도 하고, 뭐 이렇게 급수 같은 거 이런 거 뭐 저기 하기도 하고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장소이다라는 거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자, 130번이네요. 130번은 무슨 거예요? 30번. 자, 우리가 지금, 서대문구 맞췄죠? 서대문구 맞힌 네.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은평구 마포구 예, 은마 맞아요. 은평구 마포구겠죠. 은마. 은마 아파트 생각하시라고 그랬죠. 은평구 네. 마포구가 있는데 이 강 쪽에 가까운 데가 무슨 구예요? 마포구. 네, 마포구 마포구겠죠. 포구니까 네. 강가에 가까이 있고 은평구는 산 쪽으로 가깝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은평구 마포구가 130번인데 실제로 130번은 어딜까요? 삼성전자 간 곳이에요. 삼성전자 직원들이 또 여기 오십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북한산 국립공원. 네, 여기 있죠. 북한산 국립공원. 국립공원. 여기가 그래서 몇 번이냐? 130번. 130번이에요. 130번. 아까 강남에서는 어디였어요? 삼성전자 간 곳이 삼성전자 세비섬. 세비섬이었어요. 거기는 무슨 구예요? 강남구. 서초구. 서초구 강남구는 20번대고 맞다. 5번까지 서초구는 30번대. 30번대 자, 여기 지금 강북에서는 여기 은평구 마포구인데 그러면 북한산 국립공원은 은평구에 있을까요? 마포구에 있을까요? 북한산 산이니까 산이니까 그렇죠. 은평구. 은평구에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가 그 장소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이걸로 마무리를 짓고 금요일 날 또 뵈야 될 것 같아요. 자, 금요일 날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